아이고, 자, 이제 실전지 했습니다. 이제 김선민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8회 동안, 8번 동안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와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해설해 드릴게요. 해설해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저기 기초 GS는 갖고 있어요? 그 문제나 해설한 거?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마 다 정리하면 아마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정도는 적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준은 그 맥머리나 뭐 시중교재 있잖아요. 뭐 봤습니까? 시중교재 본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른 그 학원 교재 일단 교재? 집 같은 건 보긴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전공이 화학 아니에요? 네. 화학 쪽이에요. 화학이잖아.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도 봤을 거 아니야. 뭐 시중교재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 옥스퍼드 옥스포드? 옥스포드는 책이 어디 있어? 유기화학에. 올가닉 케미스트리 옥스퍼드 책이. 사람 이름이 옥스포드가 어디 있어? 네, 사람 이름은 아니고 저자 말을 해야지. 유기화학 책을 패스트인데 솔로몬 맥머리 이렇게 나와야지. 저자 이름으로 나와야지. 뭐 옥스포드.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시중교재에 있는 거 어떤 거라도 그거 한 권 정도는 일단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한 권은 돼야지만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한 권 정도에 해당되는 뭐 본문 내용과 연습 문제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고 그것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어렵게 해야지만 물론 이제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일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심하고 시험장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비록 50점 맞는 거지만 차치됐다가 잘못하면 50점 못 받으면 이거 무슨 완전 이거 낭패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yes or와 no이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5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못 넘어가면 그냥 끝인 거네요. 그러니까 5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교재 한 권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빨리 최소한 내가 볼 때 2주 안짝에 다 볼 수 있는 그게 되어야만 법과목을 택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과목이 없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유리성이 있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50점을 못 넘어버려요. 50점을 못 넘어버리는 정도의 수준 갖고선 그 정도의 실력인데 만약에 이걸 택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과목 엄청 잘 보고 나서도 낭패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유기화학을 택하신 분이 그 정도까지 어리석은 수험생은 1차는 붙었죠? 1차는 합격했으니까 지금 보는 거고 그래. 그러니까 변리사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작전을 좀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 제가 볼 때는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여기서 많이 틀려도 괜찮은데 이 문제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으니까 근데 많이 틀려도 좋은데 너무 기초적인 뭐 시중에 있는 교재의 한 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선택 과목 유기택한 걸 진짜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거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보던 저희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이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50점이 장담은 못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유기화학을 택했다면 50점은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1회부터 8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학생들 보면은 오늘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있잖아요. 유기 과목이야. 무슨 소리냐 하면은 채점을 유기화학 교수가 해. 이거 지금 학생들 답안지 쓴 거 보면 저번에 기초 GS 때도 그러더라고요. 답안지 쓴 걸 보면은 법 과목 쓰듯이 써놨어. 뭐 이런 건 뭐 설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번, 2번 설문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기화학 교수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1번 하고 번호 매긴 다음에 그 문제를 갖다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냥 1, 2, 3, 4 이렇게 번호만 잘 매겨가지고 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유기화학 교수 이런 형식 안 봐요. 교수가 유기화학 교수지 법 과목 교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갖고 난 되게 옛날에도 내가 그래 이렇게 쓰는 걸 내가 예전에 그 변리사 예전에 수험생들도 이렇게 쓰길래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게 법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쓰는 방식이 그렇게 정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거 지면만 차지해. 이거 지면 점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본문의 내용이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일 거잖아.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적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고 형식적인 1, 2, 3, 4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번 한 다음에 문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문제 1번에서 밝히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불포도 4. 그러니까 불포도 4인 화합물. 그러면 불포도 4인 화합물에 대해서 분자량은 120짜리구나. 이걸 보면서 질량 스펙트럼이 M 플러스가 페런트 피크가 120이니까 분자량은 120짜리다. 이런 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량은 120짜리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 이거 불포도 4로다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얘기 못하고 그러면 분자량은 120짜리다라는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점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10점짜리 배점에서 교수가 거기 나와 있는 멘트들 하나하나를 갖다 다 판단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과정이 유교과학적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지 맞아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멘트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형식 1, 2, 3, 4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점수가 그런 건 아예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점수 분자량은 120짜리다. 그러면 여기서 1점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면은 7.25 ppm 이게 누굽니까? 7.25 케미컬 시프트 값 7.25에 나오는 건 이건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놈 아니겠어요?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방향적 화합물에 가는 거 5개의 수소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단 붙어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무슨 치환기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7.25 ppm에서 5개의 넓은 단일성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를 취급해 준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수소니까 케미컬 시프트 값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벤젠고리는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고리 하나, 이중결합 3개니까 불포화도 4를 만족합니다. 그럼 불포화도 4를 갖다 여기서 벤젠고리로다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기 이게 다 점수죠, 이게. 이게 점수가 되는 거지 1, 2, 3, 4는 아무 점수가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적지 마시고 그런 멘트를 정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적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어주고 그 다음에 2.90 ppm 한 개 수소가 7중선, 그 다음에 2중선. 7중선, 2중선 보는 순간에 바로 탁 나오죠. 아이소프로필이구나.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는 그 옆에 있는 6개의 수소에 의해서 7중선이 나타낼 것이고 여기 있는 수소 6개는 요거 하나 때문에 2중선을 나타낸다. 그러면 7중선, 2중선을 보는 순간에 이건 아이소프로필기구나 라는 거고요. 코멘트가 또 들어가면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커플링 컨스턴트 값이 둘 다 7Hz니까 얘와 얘는 서로 간에 커플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 주고 이렇게 영향 주고 받고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커플링 컨스턴트도 똑같을 거다. 그것도 점수 1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다 점수가 1점이 되어서 그러면 최종적인 구조는 여기 써 있는 아이소프로필 벤젠이다. 아이소프로필 벤젠이고 여기에 있는 6개의 수소가 2중선을 나타낼 것이고 여기 1개의 수소가 세프테 7중선을 나타낼 것이고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놈이니까 불포화도까지 만족시켜 준다. 그리고 분자량은 따져보니까 C9H12이어서 분자량은 120짜리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는 거 그게 점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멘트들을 잘 적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멘트들을 잘 적어가지고 거기 있는 10점을 이제 다 교수가 원하는 그런 답안들이 있고 거기다 뭐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오겠죠. 예를 들면 벤젠고리의 케미컬 시프트 값이 왜 다운필드로 떨어지는가 이런 개념들을 써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점수를 받을 때 유리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 1번 되셨습니까? 자, 문제 2번 한번 가봅니다. 자, 이건 뭐 ABCD 구조를 찾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쫓아가면 되죠.
쫓아가 봅니다. 첫 번째 무슨 반응이죠? 첫 번째 요거 무슨 반응입니까? A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요거 무슨 반응이에요? 나이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서브스티튜션 반응, 나이트레이션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건 친전자성 반응적 치환 반응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구조를 그리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주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조를 그려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거는 흘러가는 과정을 연습할 때는 필요하지만 구조만 잘 그리면 충분히 다 해당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레이션, 두 번째는 환원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NO2기를 NH2로다가 이렇게 환원시켜줄 때 수소화 반응으로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을 쓸 때는 철이나 주석 쓰죠. 철, 우와, 주석 같은 거 쓰죠. 그리고 첫 번째 요거 쓰고 두 번째 염기 처리를 해줘야, 염기 처리를 해주면은 그때는 NO2를 NH2로다가 환원시켜주는 환원 과정일 것입니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NaNO2HCl, 이게 무슨 반응이죠? 다이아주 치제이션 반응이다 라고 부르는 거니까 N2 플러스가 되고 Cl 음이온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물 써가지고선 이 N2 가스를 날려주면서 OH 만들어주는 페놀의 제법이다 라고 말하는 다이아주 치제이션 반응과 그 다음에 물을 써가지고 페놀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NaH 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염기가 수소 먹었죠. 수소 먹어주니까 알코올의 음이온, 페놀의 음이온 될 것이고요. 페놀의 음이온이 탄소 때리고 나가는 반응이니까 SN2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니솔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요 놈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R2를 썼습니다. 원래 BR2 쓸 때는 오리지널은 FeBr3 같은 거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할로지네이션 반응 아니겠습니까? 루이스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무방하죠. 왜죠? 얘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액티베이팅 치환기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루이스산 같은 촉매 필요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르소나 파라 위치이기 때문에 오르소나 파라, 여기는 이거 말고도 오르소에 붙은 놈을 갖다 결과를 잡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파라로 잡아놨으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파라 위치에, 메톡시의 파라 위치에 할로젠을 도입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에틸 클로라이드에 AlCl3 있었으니까 프리델 클랍스 알킬레이션 반응이고요. 그래서 에틸벤젠 얻어지죠. 이거는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서브스티튜션 반응. 그 다음에 Br2에 빛을 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여기 있는 반응들은 전부 다 아주 유기화학의 기초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에틸벤젠에 Br2에 빛을 가했으니까 이건 라디칼 반응이죠. 라디칼은 이 위치에 벤질릭 라디칼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벤질릭 라디칼에 Br 라디칼이 달라붙으니까 결과물은 Br이 수소하고 대체되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터시리 부톡사이드 딱 썼으니까 여기 있는 수소를 염기가 잡아먹고 이중계란 만들고 날려주는 E2 제거가 나서 이와 같은 스타일렌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생성시켜 줬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적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이 반응은 뭔 반응인가요? 이건 뭐예요? 헤크 반응이죠. 헤크 반응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BR에 있는 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하고 여기 있는 수소가 이놈하고 이놈이 대체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헤크 반응 결과물 얻어져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와 같은 I 화합물은 이런 여기 있는 수소하고 BR이 이렇게 대체가 돼서 결과물 이렇게 치환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부르는 헤크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반응이 전부 다 기본적인 반응이거든요. 전부 다 기본적인 반응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응들을 만약에 헷갈림이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책 전부 다 다시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2주 만에 끝내야 돼요. 네, 알았죠? 그러니까 유기는 이거 같은 간에 한 과목이 없으셔야 합니다. 한 과목이 2차 공부할 때 없어야 하지만 유기화학을 택한 보람이 있죠. 네, 유기화학을 괜히 그러면 유기화학 괜히 택했다가 50점 밑 작년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58회 땐가는 되게 어려웠어요. 58회 땐가 7회 땐가 헷갈리네. 그건 되게 어려웠거든요. 내가 기출문제 적어 줄게요. 내가 일로. 기출문제 해설한 거 내가 10년치 줄 테니까, 내가 해설해 놨으니까. 그거 줄 테니까는 그거 받아갖고 보시면, 기출문제는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안 봤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한 10년 정도를 갖다 점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2개 정도 걸렸다 그러면 잘못했던 50점 안 나옵니다.
유기는 안 쓰면 안 나오는 거예요. 법 과목은 썼을 때 논리가 어느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요. 그래서 그에 만약에 못 본 사람이 왕창 많을 때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유기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100점도 나왔던 겁니다. 100점은 안 나왔지만 90점대가 있던 거예요. 90점대가 있지만 실제로 꽈락 맞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기는 성적, 그러니까 인정 점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인정 점수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반응이 아는 반응을 아는 대로 딱 쓰면은 맞는 거고 못 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과학에서는 공부할 때 기본적인 책에 있는 거 이런 문제는 여기 있는 반응들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맨 끝에 해크 반응 하나만 조금 어렵죠. 그리고 나머지 반응들은 전부 다 아주 유기과학이 제일 기초적인 반응들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깨우쳐줘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A, B, C의 구조를 파악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5점 줬네요. 자, 이건 A가 B, C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오존화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HOOH가. 이게 산화로 끝낸다는 소리거든요. 오존화 반응을 시킨 다음에 환원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고 산화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산화로 끝내려면은 알데히드 부분이 카복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데히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카복시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이렇게 된 거예요. 과정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윗디그 리액션입니다. 윗디그 리액션에서 벤즈알데히드부터 A가 스타팅을 해서 결과물은 이런 놈과 이런 놈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스고요. 이건 트랜스죠. 그러니까 출발물질 A와 1단계의 준성물 B와 C의 구조를 그리시오 해서 B와 C는 분자식은 같으나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 말로써 우리는 이성질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성질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성질체는 과연 어떤 이성질체냐 시스 트랜스니까 기아 이성질체이다라고선 명칭이 된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존화 반응을 시켰으면 여기가 잘라져서 산화성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라져서 산화성 분해가 일어날 때 이쪽은 원래는 알데히드가 돼야 되는데 산화로 분해시키기 때문에 카복시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세틱 애시드가 되고 이쪽은 벤조익 애시드가 되죠. 그래서 벤조익 애시드와 아세틱 애시드가 얻어진 결과물은 오른쪽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와 아세틱 애시드가 얻어진 결과물이고 요놈은 시스, 요놈은 트랜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A, B, C의 구조는 그려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광학적 데이터 문제 또 5번에서 분광학적 데이터에서 이게 뭐냐면요. 얘와 얘는 서로 간에 커플링하죠. 얘네 두 개는 서로 간에 커플링을 할 겁니다. 이 커플링을 할 때 문제는 시스는 뭐니? 커플링 컨스탄트가 작거든요. 그래서 8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시스는 이웃에 붙어 있는 탄소끼리 서로 간에 커플링을 하는데 이건 커플링 컨스탄트가 작아서 이게 8헤르츠 정도고요. 트랜스에 있는 이런 놈이 약 15헤르츠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4헤르츠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화합물은 시스가 맞고 C 화합물은 트랜스가 맞다라는 것을 커플링 컨스탄트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3번은 결국은 ABC의 구조와 그 다음에 시스는 커플링 컨스탄트가 트랜스보다 작다의 개념을 아느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 문제는 이 정도 해결되겠습니까? 예, 자 문제 2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실전지에서 마지막 올해 이제 시험이 이제 겨우 한 2-3개월 남았죠. 예, 그런 관계로 지금은 뭐 기본 강의할 때처럼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 정도의 속도와 여기 있는 내용의 해설을 제가 충실하게 해드리는 것, 예, 그렇게 해설을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자, 문제 2번 문제는 자, 화살표로 가리키는 수소가 축방향인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축방향이냐 수평방향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최여품으로 구조 그림을 그려내면 이렇게 되죠. 왜 최여품으로 그리면 NH2기는 에쿼토리얼 되고 BR이 액시얼 되죠. 왜요? 얘가 더 반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내려간 구조, 둘 다 내려간 구조인데, 둘 다 내려간 구조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건데, 그때 얘는 반발력이 크니까 반발력이 큰 놈은 에쿼토리얼을 차지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할로젠은 액시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 두 개는 서로 간에 씻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는 당연히 액시얼 위치에 있다라고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놈을 최어폼으로 구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요놈입니다. 여기 있는 요 수소가 액시얼에 있느냐, 에쿼토리에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요놈을 갖다 구조 그림을 갖다가 최어폼으로 이렇게 그려낼 줄 아는 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려내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구조대로다가 그림을 그린 건데 문제는 시스데칼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는 액시얼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틀렸거든요. 왜 그러죠? 터실이 붙들기가 액시얼에 있는 것은 이건 반발력 때문에 액시얼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링 플리핑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링이 뒤집혀서 구조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 한 번쯤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 시스데칼린은 링 프리핑이 돼야 되고 링 프리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수소는 에쿼토리얼에 위치하는 거구나 라고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액시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요. 세 번째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조도 요 구조도 요것도 체어폼으로 그리는 거 연습이 좀 되어야 되겠죠. 이럴 때 힌트 포인트는 얘와 얘는 서로 간의 트랜스 형태죠. 그러니까 구조에서 메틸계와 수소는 트랜스 데칼린 형태니까 트랜스 데칼린 형태, 메틸계와 수소는 트랜스 데칼린 형태구나. 이렇게. 그래갖고 트랜스 데칼린의 구조를 갖다 체어폼으로 그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 두 개는 시스 데칼린의 이 사이클로엑센 두 가는 시스 데칼린 형태니까 구조를 그리면 여기 있는 수소 두 개는 시스 데칼린 형태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에 위아래를 딱 맞춰주게 되면요. 여기 있는 수소는 액시얼 위치에 존재하는 수소가 될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정도의 화합물에 대한 최여폼의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숙달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냥 과거 미트리트 기출 문제입니다. 과거 미트리트 기출 문제에서는 객관식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주관식으로 갖고 왔을 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산소濃도 누가 크다라고 하셨습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산소濃 누가 클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요. 왼쪽에 있는 구조와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최여품으로 그려보면은 왼쪽 구조는 이렇게 그리면 자, 요거 터실이 붙들기 에쿼토리얼 차지하고 NO2 에쿼토리얼 OH 액시얼에 있는 구조입니다. 왼쪽 구조.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갖다 최여품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산소濃도가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을 하느냐? 산소濃도라는 것은 수소 이온을 내보내 줘야 되거든. 수소 이온을 내보내 줘야 되는데 수소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주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끊고 그 다음에 O와 H 결합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산소濃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소濃도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였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물에 대한 용해도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걸 만약에 저 학생은 이거 정답 뭐로 찍었습니까? 왼쪽 거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용해도가 크다고 찍으셨어요? 이게 크다고 용해도가 크다고 찍었습니까? 이거 크다고 찍은 근거가 뭐예요? 수소결합으로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정확한 정답 2점 다 나옵니다. 이것도 수소결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분자와의 수소결합을 하는 게 약해지거든. 물 분자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 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소결합이 이렇게 분자 내부에 써먹혀 버리기 때문에 물 분자와의 수소결합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물에 조금 덜 녹게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물에 좀 더 잘 녹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건 이 문제의 취지에 딱 맞는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이 화합물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실제로 얘가 크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수소결합이 안 떠올랐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크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적었다 칩시다. 만약에 적었을 때
이유 없이 얘만큼이다라고 딱 적으면 점수 빵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점수가 답이 틀렸으니까 일단 거기서 점수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화학과 교수님이라고요. 화학과 교수님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유기화학적인 논리가 맞으면 점수를 주고 싶은데 유기화학적 논리를 안 적어. 근데 답은 틀렸어. 그럼 못 주는 겁니다. 이거 점수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딱 해놓고 이유를 안 적어 놓아버리면 그러면은 그때는 점수가 이거는 2점짜리지만 한 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크다라고 적을 땐 뭐라고 말을 적어야죠. 그럼 물에 대한 용해도는 물은 극성 분자니까 알킬기 같은 경우는 비극성이고 비극성 파트가 증가되었으니까 만약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으면 유기화학적 논리를 적어준 거잖아요. 물론 그건 내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틀린 말이지만 그런 유기화학적 논리가 적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1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적어야 된다. 하여튼 많이 적어가지고 그 논리를 갖다가 교수님이 이 화합물에 얘가 수소결합 때문에 산성도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을 못 외우고 있어도 괜찮다. 그것까지 외우면은 그 논리까지 다 적어주고선 그렇게 적으면 그건 완벽한 성적이 나오고 2점 다 주고 틀리더라도 유기화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리가 들어맞게 되면은 그때는 성적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산소는 누가 크다고 했습니까? 왼쪽 게 산소도 크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공명 그래요. 퍼펙트합니다. 그건 뭐 여기가 음이온 딱 되고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산소도가 크다. 이건 공명 안정 없어요. 그죠? 음이온 딱 되면 수소연 나가서 음이온 공명 안정 없으니까 이거는 왼쪽 게 산소도가 크다.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네, 이 점 다 나올 거고요. 자, 이거는 이게 지금 공명 구조 그려낸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산소도가 누가 크다라고 적었습니까? 똑같은 점 비교해 보세요. 위에 거랑. 자, 얘는 가복시산, 얘는 과산화물. 얘는 알코올인데 얘는 알코올이고 얘는 알코올의 과산화물입니다. 그러면 이건 산소도 누가 크다라고 적으셨습니까? 왼쪽 거 크다고 적었나요? 그럼 뭐라고? 이유는 또 뭐라고? 산소의 전기 흡수가 커서 음이온 딱 되면 전자 땡겨주니까 음이온이 안정화된다. 그렇게 적었습니까? 퍼펙트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다 나오고 유기화학적인 논리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건 점수를 다 2점씩 얻어낼 수 있죠. 자, 쌍극자 모멘트 값은 누가 큽니까?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누가 큽니까? 왼쪽 THF입니까? 아니면 퓨란입니까? 뭐라고 적었어요? 왼쪽 거요? 왼쪽 건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크다? 예, 이유가 뭐라고? 공명, 이거에 대한 공명을. 예,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공명을 그리면, 자, 공명 구조가 바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쌍극적 모멘트 방향을 이렇게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이게거든요. 실제로는 내려가거든요. 실제로는 내려가는 산소 쪽의 쌍극적 모멘트 방향인데, 공명을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공명은 쌍극적 모멘트를 상쇄시킬 거다. 그래서 THF는 1.7dB, 얘는 0.7dB로서 THF가 더 쌍극적 모멘트가 크다. 지금 유기화학적 논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논리를 갖다가 그런 논리를 좀 적어주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3번 문제는 시중교재에 있는 건데 쉽지 않았을 거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외워주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최여품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최여품으로 그러면 OH 내려가고 그 다음에 NH2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HONO가 뭐죠? 예, 다이아조 치제이션 조건이거든요. 다이아조 치제이션이니까 NH2를 N2 플러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OH하고 이 N2가 트랜스 다이액시얼 관계에 있거든요. 트랜스 다이액시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자 내부에 SN2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를 생성시킬 수 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OH와 N2는 트랜스 다이액시얼 위치에 있으니까 분자 내부의 SN2 반응을 통해서 에폭사이드가 생성되는 반응일 것이다. 그래서
NH2 1차 아민 같은 놈은 다이아조늄 솔트에 의해서 다이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놈이 분자 내부의 SN2 반응을 일으켜서 이 같은 에폭사이드를 만들어주는 반응이다라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OH가 올라가 있다고요. 여기 OH가 올라가 있다고요. 즉 이 OH와 N2가 트랜스 다이액시얼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이드라이드가 쉬프트 된다는 겁니다. N2의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은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음이온이 쉬프트되는 일종의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가면 카보케텐 되죠. 그 다음에 수소 음이온이 넘어가는 1, 2 쉬프트 있죠. 그런 개념으로다가 넘어가는데 이때는 얘의 트랜스 위치에 있는 것은 수소이기 때문에 하이드라이드가 쉬프트 돼서 그러면 이와 같은 플러스 화학종 될 것이고 공명을 딱 그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 될 것이고 디프로토네이션 수소임만 딱 빠져나가면 이와 같은 케톤이 얻어지게 되는 반응입니다. 1번 반응은 좀 외워주세요. 이거 시중교재에 있는 거거든. 시중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중교재 연습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좀 구조적인 특징상 얻어지는 반응 결과물은 좀 암기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하고 달리 NH2가 에코토리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치션 반응 조건에 의해서 에코토리얼이 생깁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액시얼이 있었을 땐 액시얼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가는데 에코토리얼에 있다 보니까 이 액시얼에 있는 누군가는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알킬기가 넘어간다는 거죠. 알킬기가 넘어가서 이와 같은 구조가 되고 이것도 역시 카보케톤의 리어리지먼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명을 그렸을 때 넘어가게 되고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알데히드가 얻어지게 되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NH2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반응 결과물이 주세성물이냐라는 것을 조금 암기가 되면 돼요. 마지막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에코토리얼 위치에는 NH2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아조늄 솔트가 되고 알킬기가 넘어가는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물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물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결과물은 에폭사이드, 2번 결과물은 케톤, 3번, 4번 결과물은 알데히드가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문제 3번 요 문제는 문제 3번의 첫 번째 문제 요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쯤은 연습하고 외우고 들어가십시오라는 취지로 내가 연습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풀다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외우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반응이죠? 첫 번째는 구조를 그리시오 이겠으니까 구조만 잘 그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만약 점수가 배점이 좀 있을 때는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건 프리델클랍스 아실레이션이죠. 그래서 아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아실리움 이온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실리움 이온이 수소하고 대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은 일단은 프리델클랍스 아실레이션 결과물에서 이와 같은 여긴 케톤이고 이쪽은 카복시산인 놈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워크업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산 처리해줘가지고 워크업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산성 조건에서 아연 아말감을 썼습니다. 클레멘센 환원 반응입니다. 클레멘센 환원 반응은 요거는 산성 조건의 아연 아말감에 의한 클레멘센 환원 반응은 알데히드나 케톤의 카보닐을 즉 얘를 CH2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CH2로 바꿔주는 거지 카복시산일 때 이거 바꿔주면 이건 안 됩니다. 카보닐도 똑같은 카보닐 아니죠. 알데히드나 케톤의 카보닐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주는 클레멘센 환원 반응을 일으켜준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카복시산에다가 진한 황산 쓰게 되면은 얘는 이 카복시산에다가 황산을 쓰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OH2 플러스 되었다가 물 분자 나가면서 아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벤젠고리가 공격하는 반응을 일으켜주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아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카복시산에 진한 황산 쓰면은 아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분자 내부에 프리델클랍스 아실레이션 반응이 나서 결과물은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이 얻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미트 디트 시험 기출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갖다가 객관식을 내가 주관식으로 바꿔왔을 뿐인 겁니다. 자, 이 정도 반응을 내용을 알면 되고요. 자, 문제 3번은 이건 이제 실제로 변리사 기출 문제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실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실제 몇 년도에 떴는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실제 기출 문제였으니까 A, B 둘 다 연습하십시오. 하이드라진 쓰는 경우하고 하이드록시아민 쓰는 경우. 그래서 둘 다 연습하셔서 메커니즘까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와 같은 다이케톤에 산 처리하면은 일단 한쪽에 수소연이 붙을 것이고 하이드라진의 질소의 비공존성이 때려서 나가는 뉴클레오필릭 어디션을 할 것이고 뉴클레오필릭 어디션에서 이 상태에서 수소연 넘어가게 되고 수소연 붙으면 그 다음에 전자가 밀려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놈이 얻어지고 수소연 빼주면은 이와 같은 놈 화합물이 됐습니다. 이게 누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지나가는 수소연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적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와 같은 케톤에 하이드라진이 반응해서 하이드라존이다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결과물이 얻어진다라는 것 정도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뭐 그러니까 1차 민가해주면 하이드라진은 하이드라존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하이드라존이 얻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옆에 케톤이 또 있다는 거죠. 옆에 케톤이 또 있으니까 산 처리해주면 수소이온 붙을 것이고 여기는 질소의 비공존자가 이 탄소를 때리는 친핵성 첨가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분자 내부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결과물 이렇게 되었다가 수소이온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물 분자 나가서 결과물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건 뭐 흘러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염기가 수소 먹으면서 이중결합 만들고 이쪽으로 전자를 빼게 되면 결과물은 이와 같은 고리형, 우각형 고리형 화합물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기출일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의 구조 그림을 그려내는 거 연습되면 돼요. 메커니즘 이거는 시중교재에서 내가 찾았거든요. 이거 기출문제를 맥머리 연습문제에서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문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재탕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치 좀 자세하게지. 자세하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하이드록시아민을 가했습니다. 하이드록시아민을 가했더니 산 처리해가지고선 카본이 반응성 증가시키고 왜 여기서 질소가 때립니까? 산소가 안 때리고. 여기서 왜 질소가 때리나요? 산소도 비공존자성이 있는데 왜 질소가 먼저 때려요? 산소가 이렇게 때리는 일은 없고. 전기음수도가 작으니까 강한 친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더 강한 친액체가 되고 질소가 때려서 결과물 일단 이렇게 되고 산처리 빼주고 나오면 또 역시 이와 같은 옥심이다라고 부르는 놈 얻어지죠. 탄소와 질소가 이중결합 화합물인 얘는 하이드록시아민은 옥심이다라고 부르는 결과물 일단은 얻어져 준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에서 산처리가 또 들어가고 또 산소의 비공존자가 또 때리고 나가는 친핵성 첨가를 일으켜준 거죠. 그 다음에 산처리 쭉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염기가 수소 먹으면서 이중결합 만들고 전자 빼주니까 결과물은 역시 오각형 고리인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거 알면 밑에 거는 그냥 똑같은 과정이니까 동일한 과정으로 한번 A인지 B인지 둘 중에 하나가 기출에 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밑에 것까지도 같이 연습이 되면은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들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 기본적인 반응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요. 자, 문제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반응입니까? 예, 강한 염기, 알키랄라이드가 강한 염기 썼으니까 당연히 E2죠. E2 반응을 일으키면 결과물은 바로 여기다가 얘기해보죠. E2니까 당연히 엔티-엘리미네이션입니다. 엔티-엘리미네이션이니까 여기 있는 수소는 E비열과 C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낄 수 없습니다. 여기 수소가 E비열과 얘는 서로 간에 엔티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터시리 부톡사이드가 이와 같은 E2 반응을 일으켜서 이중결합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여기 위치 이중결합 생겨야지 여기 위치 이중결합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E2 반응에 의한 엔티 엘리미네이션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Br2가였습니다. Br2가 하니까 일단 브로모늄 이온 중가체가 되는데 브로모늄 중가체가 왜 위로 올라갑니까? 이거거든요.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위로 올라가느냐라는 거고요. 아마도 이 메틸기가 입체장애를 주겠죠. 여기 반발력을 주니까 아래쪽으로 가서 붙는 건 얘한테 걸리킨다고요. 그러니까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는 위로 붙은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에서 Br 음연이 공격하는 것은 이 탄소와 이 탄소 중 어느 탄소를 공격해야죠? 얘하고 얘 중에서 복잡한 쪽을 공격하는 거죠. 카보케틴의 안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얘를 때리고 이렇게 날리는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고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Br은 아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r은 아래 가고 이 Br은 위로 가는 결과물을 적어주는 게 이게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가 E2다라는 말을 꼭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가 왜 위에 생기는지 그 다음에 왜 Br 음연은 이 탄소를 때리는지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열어주는지 이런 멘트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설명하시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봤을 때요. 그 문제에 좀 충실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구조를 그리시오 하면 구조만 잘 그리면 돼. 근데 구조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하면 설명까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나서 그렇게 전부 다 어떻게 답안지를 쓸 것인지는 그런 고민을 조금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3,4-다이브로모 3메틸 완부텐이 3,4-다이브로모 2메틸 완부텐보다 우세하게 설명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얘가 21%고 얘가 3%인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잖아요, 지금. 얘가 3,4-다이브로모 3메틸 완부텐이고 여기가 1, 2, 3, 4니까 3,4-다이브로모 3메틸 완부텐이고 요놈은 3,4-다이브로모 2메틸 완부텐이고 요건 1, 2, 3, 4가 될 테니까 3,4-다이브로모 2메틸 완부텐이고 그러니까 얘는 3%가 나오고 얘는 21%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 2점짜리 배점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설명될 거예요. 자, 이게 Br2를 쓰면 우리가 선입견이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만약에 Br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Br이 붙으면 그 옆에 카보케탄이 생길 수 있어요. 카보케탄이 생겼을 때 이 카보케탄은 이중결합 발에페탄소의 카보케탄이거든요. 알릴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를 거쳐가지 않고 알릴릭 카보케탄을 거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이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r 음연이 딱 달라붙으면 결과물이 이게 3%짜리죠. 근데 이 놈의 구조는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카보케탄 생기고 Br이 이렇게 붙고 역시 알릴릭입니다. 이중결합 바로 옆에 탄소에 알릴릭 카보케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Br 음연이 딱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결과물은 이거 21%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왜 3% 나오고 얘는 왜 21%가 가능하냐? 얘가 좀 더 많은 이유가 뭐냐? 바로 중간체의 안정도에 달려 있을 겁니다. 몇 차 카보케탄인가요? 알릴릭이면서 3차고요. 이러면 알릴릭이면서 2차입니다. 그러니까 알릴릭 3차가 조금 더 안정하게 되고 중간체가 안정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물 많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라는 것은 3차 카보양윤이 더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의 개념을 그 멘트들이 적혀 들어가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76% 얘가 얻어지는 메커니즘을 적어 보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과정은 이겁니다. 과정은 이거죠. 카보케탄이 만들어질 때, 자, 여기서 일단 3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지고 나서 공명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1로 이사 왔죠. 그 다음에 Br면이 달라붙으니까 결과물, 일사첨가죠. 일사첨가된 결과물이 얻어지게 된 결과물이 거기서 76%라고 적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먼저 알릴릭이면서 3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명을 그린 후에 플러스에다가 Br면이 달라붙어서 결과물, 일사첨가된 결과물을 얻어진다라는 요 과정의 메커니즘을 적어줄 수 있으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 꼭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 거쳐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내용을 좀
그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예, 그걸 좀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BR2를 쓰면은 거의 습관적으로 브로모늄 요준 가체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알릴리 카브케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3번도. 자, 이건 뭐죠? 염기순 조건의 K면오퍼는 신다이올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신다이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뮴 테트록사이드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OSO4. OSO4에 NaH, SO3 이렇게 쓰고 뭘 쓰는 거죠? 그 다음에 NMO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시약 조건 같이 쓰면 이건 신다이올을 제조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기순 조건의 K면오퍼는 신다이올 제조하는 건데 이게 어디 가서 이중결합에서 신다이올이야. 근데 OH 두 개가 왜 이렇게 위로 둘 다 올라가느냐 이거죠. 왜 둘 다 올라간 구조가 되느냐. 그게 이거거든요. 이 구조 보시면 이 구조가 여기다 옆에다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타팅 물질이거든요. 스타팅 물질에서 아래쪽하고 위쪽 중에 어느 쪽이 걸리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동물적 감각으로 못 풀어요. 이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얘가 비교적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더 걸리킬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쪽이 반발력이 있어요. 이쪽이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들어가는 놈이 있으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수소만 두 개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반발력이 이게 거셉니다. 여기 반발력이 고세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다 비교적으로 암기해 줘야 돼요. 미트리트에 피트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출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가서 많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시험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 거라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요 문제는 좀 톱 A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 선택성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하니까 화합물의 구조를 갖다가 그려서 좀 외워주세요. 곁다리가 있을 때는 위쪽에 걸리키니까 아래로 간다. 곁다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래쪽에 걸리킨다 위로 간다. 예, 이건 좀 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내려간 구조가 아니라 둘 다 올라간 구조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가 걸리키기 때문에 둘 다 OH가 올라가는 신다이올이다. 그래서 둘 다 위에 OH기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구조인지 입체화학을 표시해서 그리시오 라고 했으니까 OH 두 개가 어차피 신다이올의 구조를 그려내야 되는데 위쪽 문제냐 아래쪽 문제냐 이 문제라고요. 그랬을 때 암기해 줘요. 이거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문제 풀 때 별로 이렇게 그냥 딱 이거 생각하면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조를 자체가 통째로 한번 딱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이네요.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죠. 무슨 반응입니까? 바이어빌리거죠. 네, 뭐 사람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 이름을 적었다 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있긴 하겠는데 그거 뭐 그 사람 이름을 적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못 적는 것보다 사람 이름은 적어놓고 메커니즘을 못 적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 메커니즘을 적어놓고 사람 이름을 못 적는 건 오히려 난 점수를 줄 것 같은데 교수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사람 이름은 알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케톤의 과산화물 바이어빌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스터를 만들어주는 반응인 거고요. 이럴 때 바이어빌리거에서는 누가 잘 넘어갑니까? 이 문제잖아. 이와 같은 이쪽이 잘 넘어가느냐, 메들기가 잘 넘어가느냐. 왜? 잘 넘어가는 쪽에 산소가 끼어들어가거든요. 잘 넘어간 쪽에 산소가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잘 넘어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되고요. 예, 그 이전 경향성은 수소, 페닐, 3차, 2차, 1차죠. 바이어빌리거의 이전 경향성입니다. 수소, 페닐, 3차, 2차, 1차.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맷들이죠, 그냥. 여기는 맷들이고 여기는 2차 형태죠. 2차 형태니까 얘가 잘 넘어가는 겁니다. 메커니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야죠.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뉴클레오필릭 어디션 한 결과물에 중간체를 그려놓은 겁니다. 뉴클레오필릭 어디션 한 결과물, 여기 수소이온 당연히 띄어냈고요. 수소이온 띄어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딱 넘어갔으니까 수소경 붙으니까 OH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전자쌍이 밀려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알킬기가 산소 쪽으로 이전하는 거죠. 이게 이전 경향성이죠. 이게 이전하는 반응이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가 카보닐 되고요. 카보닐이 딱 되고 CH3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었고, 얘가 일로 이사 갔죠. 일로 이사 가면서 이걸 빼주니까 요거는 카복시산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런 놈이 얻어지게 되니까 산소는 바로 요 위치에 가서 끼어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그걸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그게 하나가 포인트가 되고, 그 멘트는 요 바이어빌리그 옥시데이션 문제는 이전 경향성을 먼저 하나 적어줘야 되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여기 메커니즘 상에서 그것도 아마 기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는 이 탄소는 카이랄 탄소입니다. 카이랄 탄소인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요거 1등, 요거 2등, 요거 3등에서 요거 S거든요.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는데 메커니즘 보시면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요 탄소는 지금 카이랄 탄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이때 우선순위는 요거 1등 똑같거든요. 여기도 얘가 1등 아니야. 여기도 얘가 1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2등, 3등도 똑같거든요. 우선순위에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는 S는 그대로 S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체화학에 변동이 없다. 요거 두 가지 포인트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빌리그 옥시데이션은 이와 같은 입체화학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넘어가는 이전 경향성을 크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바이어빌리그 옥시데이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꼭 그 바이어빌리그 옥시데이션 과정을 연습하셔서 메커니즘은 알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도 연습하셔서 바이어빌리그 옥시데이션 문제가 나오면은 그 두 가지를 꼭 핵심 포인트로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자, 내가 가서 채점해 볼 거고요. 상당히 잘 하는데요. 이 정도 내용 이해하는 폭이나 내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학생도 저번에 학생처럼 유기화학을 해도 지장은 없는 수험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내가 채점을 해봐야 알겠지만 채점 대충 봐도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한 과목이 거의 없는 과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칫했다가 만약에 50점 못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중교재 아무거나 한 권의 본문은 꼭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은 그거 읽는데 걸리는 시간 내가 볼 때 학생 2주면 되거든요. 2주면은 한 번 다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2주 정도 투자를 해서 50점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야지. 그거 만약에 2주를 방심하고서 까불다가 투자 안 해갖고 실제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문제 어려운 거 몇 개 꼈지. 만약에 교수님이 마음도 고개 먹어서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 꼭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나도 못 푸는 문제 꼭 있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 내가 그거 5개 책을 다 뒤지느냐고 혼났거든요. 과거 기출 문제 5개 책의 연습 문제까지 다 풀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교수라도 창제해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중교재에서 뭔가 베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수님이 뭐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시중교재 5권을 갖다 놓고 다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하나 빼고 다 찾았거든요. 10년치를. 연습 문제까지 내가 다 풀어봤습니다. 5권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선 내가 기출을 보고 느낀 결론은 뭐냐. 매년 한두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게 꼭 있다. 10점짜리 다행히 그게 꼭 10점짜리더라. 그러니까 대형 점수가 나오는 것 중에 난이도 높은 건 55회 때가 그랬다. 30점짜리 그런 거 만약에 30점짜리에서 난이도 높은 거 나오면 나도 50점 못 받는 거예요. 유기는요 알잖아요.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냥 인정 점수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뭐라도 적긴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라도 적긴 적어서 유기화학적 논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줘야 답이 틀려도 뭔가를 맞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 10점짜리 정도 하나는 모르는 게 있다고 치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90점 만점으로 가기 때문에 50점 넘는 건 지장 없거든요.
대신에 너무 시중 교재에 있는 정도의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문제다. 이거는 자칫했다가 하나가 아니라 반 이상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반 이상 모르면 이건 50점 안 나오잖아요. 반 이상 모르면 50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은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모르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구조를 이걸 해놓은 걸 보니까 뭐랄까 유기화학적인 내용을 모르진 않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시중에 있는 교재를 한 1, 2주에 걸쳐서 한 번쯤은 쫙 읽어보십시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조금은 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배우는 거는 내가 이런 문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건 시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적중이 되면 난 좋고요. 학생도 좋을 거잖아요. 적중되면 연습할 거니까. 그리고 저기 설문 이런 거 적지 마세요. 1, 2 로마자 아무 점수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너무 잘게 쪼개져. 그러니까 그건 내가 연습해 준 거고, 그건 내가 연습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고.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안 하면 이게 아니 난 안 헷갈려요. 난 안 헷갈리니까.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잘게 쪼개지 않았어. 이거는 내가 실제 시험장처럼 막 7점, 8점, 10점짜리로 갖다 도배지를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크게 내면 문제 수가 줄어서 좋죠. 그럼 나도 문제 조금 내도 좋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습해 시켜주는 보람이 없는 거야. 어차피 이거는 연습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2점, 3점짜리로 무지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것도 10점짜리는 반응을 갖다 한 10개짜리 그냥 하나의 반응으로 갖다 놓은 거고. 그냥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그건 연습시켜 주려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번호만 이렇게 매기면 돼요. 번호 1번, 2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친구는 설문, 서설인가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런 거는 오히려 그 법대 교수님한테 법대 교수였다. 화학 교수님한테 낯설죠, 이거는. 화학 교수님들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런 거에서 점수를 주진 않거든요. 물론 이게 감점 요인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왜 이런 걸 쓸 시간에 내용 하나를 더 적어라 이거입니다. 내 말은. 이거 점수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적어서 내용 적는 시간을 갖다 빼앗길까 봐. 그죠? 그러니까 난 그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점수 배점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1회였습니다. 네. 내일 이제 2회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